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 영화를 보러 자리에 오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그 장군의 아들 3편에 대한 해설을 맡은 김홍준입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지금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임고택 감독님과의 인연은 제가 그 좀 늦은 나이에 충무로 영화판에 처음 들어갔던 것이 임고택 감독님의 1991년작 개벽의 연출부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후에 1992년작인 그 1년작인 장군의 아들 2편에 연출을 했고 92년에 장군의 아들 3편, 여러분이 방금 보신 이 영화에 각색으로 자막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영화의 그 시나리오와는 좀 다른 성격의 작업이었는데 그걸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작품 이후에 감독님께서 원래 계획은 장군의 아들 3편을 시원섭섭하게 털어버리신 다음에 태영영화사의 다음 작품으로 예정되어 있던 태백산맥을 준비하시기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군의 아들 3편이 연출부가 끝나고 나서 태백산맥의 퍼스트 조감독 자격으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모 기관에서 태영영화사로 전화가 왔어요. 그게 1992년이었으니까 대통령 선거 전이었죠. 아직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 기관에서 태백산맥이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한다는데 좀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해 오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이태원 사장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태백산맥은 일단 보류하겠는데 몇 달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이 바뀔 텐데 누가 바뀌든지 간에 그 다음에 나는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겠지만 당신은 그 자리에 계속 있는지 두고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분은 어디가 딴 데로 가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태백산맥이 그래서 그런 기관이 압력을 했다기보다도 그런 좋지 않은 사인이 오니까 아무래도 제작자 입장에서는 권력이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태백산맥의 제작을 일단 보류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새 정권이 들어선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 공백기가 생겼을 때 그때 임고택 감독님께서 그래서 태백산맥의 그 준비를 잠시 중지하시고 그러면 이참에 예전부터 찍어보고 싶었던 영화 하나 찍어보자 하고 만들게 된 것이 서편제였죠. 그래서 저는 서편제에 조감독을 했고 원래는 태백산맥까지 제가 조감독을 하려고 했는데 서편제란 영화가 그렇게 워낙 기대하지 않았던 흥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엉겁결에 저도 데뷔를 해버리는 바람에 서편제는 조감독을 하지 못하고 태백산맥은 서편제 조감독으로 이제 맡았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임고택 감독님의 조감독 출신으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지금과는 불과 한 20년 전이지만 한국 영화가 제작되고 있는 시스템이나 풍토는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필름으로 장군의 아들 3편을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이 영화를 만들었을 때의 상황들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느낀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장군의 아들 3편은 1, 2편은 빼고 장군의 아들 3편은 1990년대 초에 만들어진 1960년대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화가 개봉됐던 것은 1992년이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방식 또 어쩌면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정서 또 이 영화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한국 영화의 시스템 같은 또 임권택 감독님의 연출 방식 같은 것은 오히려 1960년대에 임권택 감독님께서 스스로 극구 부정하시는 다 잊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60년대 액션 영화 이른바 다치마와리 영화를 만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장군의 아들 3편은 서편제나 장군의 아들이나 개벽이나 춘향전이나 취하성 같은 임권택 감독님의 대표작에 비한다면은 감독님 스스로도 그렇게 별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작품은 아니고 또 아마 평론가들이 본다면은 그냥 임권택 감독님이 장군의 아들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억지로 만드신 작품 해서 그냥 별 언급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영화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또 임권택 감독님의 작업 속에 가장 깊이 들어가서 그 곁에서 작업하는 방식을 지켜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한 감독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의 연출 방식과 또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영화에 대한 태도와 그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성공작이나 대표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작, 때로는 좀 덜 조명받는 작품 속에 오히려 그런 비밀들이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장군의 아들 1, 2, 3가 DVD로 세트로 묶여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의 아들은 제가 알기로는 1편은 별도로 이렇게 출시가 됐는데 2편, 3편은 별도로 출시가 따로따로 되지는 않고 1, 2, 3편이 한꺼번에 박스 세트로 나왔던 거기에만 들어있는데 그게 한 3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감독님한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DVD 출시사를 통해서. 원래는 장군의 아들 1, 2, 3가 나오는데 이제 DVD로 나가게 되면은 커멘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해설이요. 그래서 장군의 아들 1편은 정성일 평론가와 함께 커멘터리를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감독님께서도 2편, 3편은 별로 본인도 할 얘기가 없다. 그래서 원래 커멘터리를 안 하려고 하셨대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신 것이, 감독님의 표현을 빌자면은 그래도 내 작품을 DVD를 통해서라도 보겠다고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1편에는 커멘터리가 들어있는데 2편, 3편은 아무것도 없이 영화만 달랑 들어있으면 이 영화들은 감독도 말하자면 버린 자식 취급하는 영화구나 해서 그 DVD를 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관객에 대한 일종의 최소한의 예의가 그래도 DVD에 커멘터리를 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SOS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DVD 제작사에서 그러면 김홍준을 부르면은 그 당시 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대요. 갑자기 제가 징발이 돼가지고 커멘터리를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 커멘터리를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거나 또 임권택 감독님에 대해서 좀 더 육성을 들으시고 싶은 분은 아마 그 장군의 아들 2편과 3편의 DVD에 커멘터리를 들으시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그 장군의 아들 3편의 커멘터리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서 거기에서 여러분께 좀 이 영화를 좀 더 이해하는데 흥미로울 만한 몇 가지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여러분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임권택 감독님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도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멘터리 내용은 아시다시피 커멘터리라는 게 영화를 쭉 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약간의 이제 할 얘기들을 준비는 했지만 거의 1시간 50분 가까이 되는 이 영화 내내 떠들어야 되는 게 사실은 커멘터리 녹음이거든요. 그리고 리허설 이런 게 없이 거의 한 방에 갔어요. 그래서 이 커멘터리의 뭐 좋은 점이랄까? 감독에게는 좀 불리한 점일 수도 있는데 임권택 감독님이 장군의 아들 3편에 대해서 다른 인터뷰나 혹은 이런 데서 잘 말씀을 안 하시지만 커멘터리는 어쨌든 시간을 때워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중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재미있을 만한 것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